공기업공사 채용면접관 최무겸 교수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로 내부 면접관과 외부 면접관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 면접관과 외부 면접관이 누구인지, 두 번째로는 이분들을 구분하는 방법 3가지, 세 번째로는 면접 점수 올리는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약 한 10년 정도 공기업공사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생생한 공사나 공기업의 채용 현장에서의 모습과 채용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합격자의 스테레오타입, 합격 요령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간의 에너지 공기업, 발전 공기업, 신용 관련 공기업, 금융 공기업이라든가 관광, 의료 쪽에 관련된 다양한 공기업과 교육 공기업의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내부 면접관과 외부 면접관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구나. 이 내부 면접관과 외부 면접관의 차이를 알므로 해서 그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과 특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합격 확률을 50% 정도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기업의 내부 면접관들은 누굴까요? 보통 내부 면접관들은 해당 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자 아니면 팀장, 부서장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와 같은 외부 면접관들이 될 겁니다. 2019년 7월 이후에 정부에서 채용 관련 법안을 갖다 제출했죠. 그리고 그 법안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공기업이나 공사에서 면접을 진행할 때 저희와 같은 외부 전문 면접관을 50%에서 100% 정도를 반드시 참여시켜서 내부의 비리라든가 채용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굉장히 잘 된 건데요. 자, 브라인드 면접과 함께 외부 면접관 채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채용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차원에서 외부 면접관과 내부 면접관을 구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부 면접관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해당 기업의 팀장급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보통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을 하게 되죠. 실무 면접에서는 보통 차장급이라고 하면 직무 경험 약 12년에서 16년 차 정도 되는 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기획, 전략, 마케팅, 행정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심하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굉장히 날카롭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근무, 경력, 역량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참여하시게 되는 분들은 보통 임원급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죠. 임원급들은 해당 기업에 약 20년 이상 된 부장 이상의 실장급이라든가 본부장급들 직원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회사를 두루두루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무자 면접, 팀장처럼 날카로운 면접 질문보다는 압박 면접은 잘 안 하시고요. 좀 완만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와 같은 부드러운 질문들이 임원 면접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무진 면접에서 날카롭고 직무와 관련된 면접들 이미 진행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괜히 날카로운 질문 던져서 후보자들하고 희갱해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우리 조직에 와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 인성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나 방향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완만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걸로 해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외부 면접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외부 면접관들은 과거에 인사, 기획, 마케팅 등 각 기업과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인사 담당 출신이거나 아니면 교수 출신들이 많고요. 또 현직의 기업의 인사 담당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채용 경험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외부 면접관들은 보통 대단히 깊이 있게 인재들을 살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면접관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세한 면접을 진행하는 게 저희 외부 면접관 전문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 면접관과 외부 면접관을 구분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부 면접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 면접관들 같은 경우 보통 손님으로 참여하잖아요. 조금 더 차려입고 깔끔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역시도 초빙을 받다 보니 복장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여름에도 넥타이를 매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덥긴 하지만 저희는 손님으로 갔기 때문에 또 깔끔하게 가는 게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고요. 내부 면접관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의상 자체가 세미 캐주얼식의 편안한 의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외부 면접관과 내부 면접관은 의상으로도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질문의 개수라든가 질문의 질로도 좀 차이가 납니다. 보통 면접위원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면접을 운영하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인사도 하게 되고 클로징까지 전반적인 멘트를 면접위원장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 면접관이 맡게 되는 경우가 거의 다죠. 자, 그러다 보니까 면접위원장 같은 경우는 질문을 다른 면접관들보다는 여러 번 마지막 클로징 질문도 면접위원장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면접위원장이거나 아니면 외부 면접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면접위원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면접위원장을 하지 않더라도 가끔가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어깨를 한번 돌려보시죠 하면서 긴장을 갖다 풀어주는
멘트도 날리거든요. 그러한 멘트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조금 더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만큼 면접관들은 조금 더 많은 질문과 아니면 전반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질문의 질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 면접관들이 전문적인 분야의 면접관들이다 보니까 질문이 조금 더 날카롭습니다. 직무에 대한 질문은 해당 내부 면접관들, 조직에 있는 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실무자들이 하게 되지만 그분들의 리더십, 역량,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캐릭터, 성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외부 면접관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질문들이 조금은 좀 어렵습니다. 면접관들이 좀 쉽게 질문하거나 실무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본적이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내부 면접관일 가능성이 높고요. 외부 면접관들은 면접을 미리 준비해 오거나 면접 질문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 질문이 날카롭고 구체적이고 질문의 수준이 높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자리 배치라든가 면접 분위기 유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자리 배치에 있어서는 보통 면접위원장이 가운데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공사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보통 5명 정도 참여하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 가운데 한 3번째 자리에 앉는 분들이 면접위원장을 맡게 되거나, 아니면 3명 정도가 참석하시게 되면 가운데 앉는 분 역시 면접관이 면접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셨을 때 역시 저분이 외부 면접관이구나 하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세 가지를 통해서 각자의 질문에 대한 그런 방법이라든가 접근, 전략들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세 번째로 내부 면접관, 외부 면접관에 따라서 면접 점수를 올리는 답변 전략이 있는데, 그 답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부 면접관, 외부 면접관이 파악이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면 면접의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합격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내부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똑똑하고 야무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점수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같이 근무할 후배들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후배들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일을 시켰을 경우에 잘 알아듣고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는 후배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 시키기 좋은 후보자들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당장 일시키기 좋은 후보자들 점수 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땡땡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중요도와 긴급성을 중심으로 일의 리스트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습관화의 마감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실무 내부 면접관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평소에 업무를 수행할 때 일의 긴급도와 중요도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내가 일을 시켰을 경우에도 그렇게 잘 하겠네 하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현직에서 근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점수를 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면 외부 면접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렇게 실무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사실 저희 외부 면접관들 같은 경우는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다 보니까 올바른 인성이라든가 자세, 그 다음에 진정성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차분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시간을 잘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저희는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할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오버하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면접 시간 2분 드립니다. 2분 안에 자기소개 하시고 자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발표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 주어진 시간 내에 자신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답변을 하고 마무리하셔야지,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감점이 들어가게 되겠죠. 특히나 외부 면접관들은 시간을 오버하는 분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뺐기 때문에 면접 시간이 딜레이가 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면접 과정이라든가 면접 운영 전략들이 흐트러져 버리죠. 자기 시간을 명확하게 지켜주고 예의를 다해서 답변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두 가지식으로 이렇습니다. 거기에 상황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성과, 배움까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것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시간을 잘 지킨다고 하면 점수를 잃을 일이 없겠죠. 외부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인성과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근성을 보여주는 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끝까지 자기가 정말 입사하고자 하는 그런 악착 같은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면접 질문을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합격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기업 공사의 외부 면접관과 내부 면접관의 특징과 구별하는 방법 3가지, 그 다음에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부 면접관과 내부 면접관의 질문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